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 저자 김록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결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제13장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복지제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 헌법이란 단체는 규율이 있고 회사도 사규가 있잖아요. 한 나라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병역법, 국적법 등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 모든 법을 조정하고 기준과 근본이 되는 상위법이 있죠. 아하, 헌법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 법 또는 최상위 법으로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가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째, 법이 없으면은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둘째,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셋째로, 국민이 법을 준수하면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넷째,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다섯째,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웃 간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을 벌이다가 재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사회 질서를 지키기에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도 8조 법금이 있었습니다. 8조 금법.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등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도 8조 금법이 있었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5가지. 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 원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5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헌법은 5가지 원리,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 원리, 평화통일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국민주권 원리입니다. 국민주권 원리라 함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 원리와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셋째,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로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자, 경제적 약자,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국제 평화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다섯째, 평화 통일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은 5가지 원리,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 원리, 평화통일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3. 헌법재판소 역할. 우리는 헌법재판소 역할에 들어가기 앞서 법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아래 6곳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고요.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있으며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이 있죠. 우리는 법원은 크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 마지막 상고심 제3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죠. 전국에 6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강주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제1심 및 민사, 형사사건의 단독 판사가 한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하죠. 이렇듯 우리나라에는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외에 법원은 아니지만은 사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아니지만은 사법부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한이 있을까요? 첫째로 헌법 소원 심판이 있고요. 둘째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고
셋째로 탄핵 심판을 하고 정당 예산을 심판하고 고난쟁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말합니다. 이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즉각 개정하시오. 이 사건에 적용한 법률은 위헌이므로 폐지하시오. 선고를 받은 자의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듯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구성, 조직 및 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나 개별 법률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견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종합해 볼까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 역할은 법 적용에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4.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지금부터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럼 국민의 5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청구권. 5. 사회권입니다. 국민의 5대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 5대 권리인 자유권부터 살펴볼까요?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신체, 거주 이전, 종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정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이죠. 셋째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평등권입니다. 넷째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이렇듯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권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있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헌법에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의무도 있답니다. 대표적인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대 의무에 추가로 2개 의무가 추가되었죠. 환경 보전의 의무, 공공복리로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은 4가지를 말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국민의 4대 의무에 2가지를 포함시켜서 자, 그러면은 국민의 6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첫째, 납세 의무, 둘째, 국방의 의무, 셋째, 교육의 의무, 넷째, 근로 의무, 다섯째, 환경 보전의 의무, 여섯째,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 복리의 의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 4대 의무와 6대 의무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며 영토 보존을 위해 병역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예비군, 민방위 등 국가가 정한 의무를 적극 수행합니다. 또한 개인, 가족, 이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셋째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셋째, 교육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죠. 이를 교육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육의 의무는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래서 총 9년간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로 근로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에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말한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여기에 두 가지가 의무가 추가됩니다. 그 두 가지가 추가되는 의무는 첫째로 환경 보존의 의무입니다. 환경 보존의 의무는 국민, 개개인은 국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 복리의 의무가 있죠.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 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할 때에는 공공 복리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4대 의무와 플러스 2대 의무, 총 6대 의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가 잠깐 문제 하나 내볼까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상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무엇일까요?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 사회보험에는 4개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둘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아요.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 현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이죠?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은 사회보험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째, 건강보험, 둘째, 고용보험, 셋째, 국민연금, 넷째, 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부조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공부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죠. 생계나 주거나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급해요. 셋째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죠. 우리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www.bokjiro.go.kr www.bokjiro.go.kr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개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여러분 개개인이 별도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적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은 훈민정음 세계인 모두 배워 새로운 한류 느껴요. 코리아 K-팝송 한글송 부르며 노래하며 놀면서 배워요. 한글 배워야만 한류가 보여. 세종대왕 한글 배워요. 한글 가라 가라 한글 하야 어여 우리 모두 배워봅시다. 한글은 훈민정음 세계인 모두 배워 새로운 한류 느껴요. 코리아 K-팝송 한글송 부르며 노래하며 놀면서 배